이번 시간에는 김강균 작가의 와사등이라는 작품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설명입니다. 김강균 작가는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인으로서 도시의 모습을 회화적, 즉 시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도시 지식인의 비애와 쓸쓸함을 이미지를 통해서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사등이라는 건 가로등을 가스로 켰기 때문에 그 가스등을 의미합니다. 자, 도무주는 쌤의 한마디 읽어보면 이 시는 도시의 밤의 배경으로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고독과 비애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와사등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만 살펴보자면 주제는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년부터 살펴보면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여기서 차단한이라는 건 중의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등불 또는 차단된 꺼진 등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차가운으로 본다면 촉각적 심상, 차단된이라고 한다면 시각적 심상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장음 표시를 하고 있어서 운율을 형성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심리적인 표현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빈 시적 호용 역시 운율 형성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텅 빈 하늘에 걸려 있다. 뭔가 공허함,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들려 있습니다. 내 홀로 역시 홀로 있다. 고독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디로 가는 슬픈 신요이냐. 그래서 서리법 사용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죠. 긴 여름에 황급히 날개를 접고를 통해서 화류법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거는 해가 지고 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도시에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이 묘석은 묘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층의 야경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석 같다라고 해서 생명력을 상실한 도시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야경에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잡초인 듯 이 야경이 헝클어진 모습, 뭔가 무질서한 도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념에 생각의 벙어리가 되어서 입을 다물고 있다. 그래서 생각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또는 타인과의 교류가 없는 외모와 단절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그래서 저녁이 되어오고 있음을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감각적 심상이죠. 시각의 촉각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낯선 거리의 아우성 소리. 아까는 되게 단절된 모습인데 거리는 시끄러운 모습. 대조가 일어나고 있다. 청각적 심상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눈물 겪구나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아까 해가 지고 있었는데 어둠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 시는 시상전개 방식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 그리 무거운 비애를 슬픔을 지고 왔기에 그래서 이 무거운 비애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추상적 대상에 구체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 심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추상적 대상에 구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도 어두워 그래서 화자가 느끼는 공허함과 비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기에 차단한 등불 하나가 빈 하늘에 걸려있다. 여전히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고 공허함,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천년과 마지막 년이 같죠. 그래서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미상관의 효과를 정리를 하자면은 운율 형성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 강조, 구조적 안정감이라는 게 천년과 마지막 년을 같은 내용 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운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까지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930년대 모더니즘 작가의 대표 작가인 김강균 작가의 와사등이라는 작품을 설명 진행하였습니다. 모더니즘과 이미지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공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철학, 미술, 문학 분야 등에서 과거 모든 전통주의에 대립하여,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을 비판하며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였던 주로 현대 도시 문명을 비판한 주관적인 예술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정도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도시 문명을 비판하고 있는 예술이다. 넓은 의미에서 모더니즘은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입체파, 미래파, 영미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주지주의와 이미지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주지주의라는 건 철학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지즘은 심상을 많이 사용한 문학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감각적인 예술의 장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모더니즘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주지주의와 이미지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주지주의 시와 이미지즘 시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적이다, 관념적이다, 철학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관념적인 개념. 그러니까 뭔가 화자의 정서나 심리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과 그 다음에 심상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경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공감각적 이미지란 대상에서 촉발돼 불러일으켜진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것을 일컫는다. 그래서 감각의 전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푸른 웃음소리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 그 의미의 구조는 웃음소리, 청각적 심상이 푸르다, 시각적 심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청각적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푸른 종소리, 청각의 시각화, 그 다음에 향료를 뿌린 듯 고운 노을, 그래서 시각의 후각화, 향기로운 임의 말소리 해서 청각의 후각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시각의 청각화, 그 다음에 금빛 울음 해서 청각의 시각화 등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